자, 여름 이적 시장 포지션별 81명의 최고 이적 대상이라는 글이 올라와가지고 재밌어 보여서 갖고 왔고요. 뭐 사실 막 엄청 딥하진 않고 그냥 포지션별로 우리 팀이 여기가 필요한데 이걸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가볍게 참고할 용도 정도. 케르케즈, 은베모, 요케레스, 주안 가르시아인 것 같고요. 골키퍼에는 일단 주안 가르시아, 이게 오역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기 돌리다 보니까 가르시아 에스파뇰 키퍼죠. 계약 만료일은 현재로부터 3년이 남은 상황이었고 24-25 시즌 유럽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에스파뇰의 1부 리그 잔류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8.4골을 막아내며 XG 값을 말하는 것 같아. XG 값 대비 8.4골을 막아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한번 봐볼까? 실제로도 그런지. 득점 차단 7.49. 여기 디에슬레틱에서 말하는 것도 8.4골이니까 대충 비슷해 보이고. 자, 라리가 세리에 A,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를 통틀어서 골키퍼 중 5등에 올랐다고 합니다. 기대 실점 값 대비 차단율이 이제 전체 4대 리그 중에서 5등에 올랐다고 하고요. 에스파뇰의 직선적인 스타일 때문에 패스 능력을 과시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어떤 패스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크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패스 범위는 뭐 어느 정도 살짝 엿볼 수가 있다고 하고. 바르셀로나 2,500만 유로로 이제 바이아웃을 지불을 하면서 데려갔죠. 근데 이 친구는 팔렸어요. 그다음에 켈러, 이 친구도 팔리긴 했죠. 브랜트포드, 계약 그냥 만료가 1년 남았던 상황이고,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리버풀의 서드 출신이었다가 아드리안 그 다음에 서브로 이제 올라왔는데, 까놓고 보니까 알리송이 생각보다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나온 기량대로 보니까 얘는 절대로 서브로 있을 급이 아니다 라고 느꼈던 경기들도 많았는데, 임팩트도 셌어요. 이제 리그컵을 들어올렸을 때 가장 1등 공신 중 하나가 켈러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때 페트로비치도 폼 진짜 좋았는데 서로 진짜 키퍼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쌍을 찍어내면서 연장전 가는 혈투 끝에 결국 이제 트로피를 들어올린 거는 켈러 쪽이었고, 이 선수도 이제 굉장히 많은 팀들이 노릴만 했고, 또 이제 홈그로운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좋은 옵션이었죠. 사실 홈그로운 키퍼 서열을 따져봤을 때 가장 1순위로 거론될 만한 게 켈러였고, 그 다음이 트랩포드야 사실. 이렇게 봐도 과장이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브랜트포드가 켈러를 빠르게 낚아채므로써 플래커는 이제 레버쿠젠으로 보내버렸죠. 사실 켈러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던 게 마마르다 슈빌리가 영입되기도 했어가지고 이번 연도 여름에 또 합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전이나 알리송은 나갈 기미가 안 보이고 해서 켈러는 서드로 남을 생각은 전혀 없고, 원래부터 주전기에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안드레 루니, 얘는 진짜 계속 링크 뜨는데 뭐 어느 팀이든 레알 마드리드의 서브키퍼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냥 얘 슬슬 좀 기회를 찾아가지고 어디 떠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망상 혹은 상상, 이런 속에서 항상 주인공이 되었던 안드레 루닌. 이 선수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는 있으나 아마 안 나갈 것 같죠. 일단 루닌은 23-24 시즌 부상당한 티보 크로트라 대신해서 이제 위에 말했었던 켈러랑 비슷한 느낌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후 24년 계약 연장을 확정 지은 상태고요. 그는 그전까지 모든 토너먼트 경기에 출전을 했지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출전을 못했죠. 티보 크로트가 직전에 복귀를 확 해버리는 바람에 얘는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 당시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주역은 쿠르투아보다는 뭐 루니에 맞다는 해석이 난 맞다고 보여지고요. 루니는 유능한 골키퍼로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에서 29경기 출전하여서 76%의 선방률을 기록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발기술도 굉장히 훌륭하긴 하고 탄탄한 편이다. 골키퍼로서 아직 26살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리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정규리그에서 활약한 기회가 충분히 있다면 분명 매력적인 자원이긴 할 거다. 뭐 되게 진부한 설명을 들어놨죠. 어쨌든 이런 선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윈야크 페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좋은 매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셀러리 캡을 급하게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내보내야 되는 자원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니코 윌리엄스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개인 합의에 완료가 됐다고 하거든요.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6년 계약으로 지금 계약 기간까지 합의가 됐다고 하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기자가 일맥상통하게 말하는 거, 등록 어떻게 할 거냐, 등록이 지금 일단은 문제가 많이 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보내는 자원들이 뭐 에릭 가르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로미오는 심지어 방출이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에서 원래 뛰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걔 이름 뭐였지? 파블로 토레, 그런 선수들이랑 같이 묶어서 나가게 되는, 한마디로 셀러리 캡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이냐키 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선수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약 기간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특징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2012년부터 바르셀로나에 몸담은 유스 출신의 키퍼인데 팀의 주전 선수로는 단 한 번도 자리매김하지 못했죠. 그나마 이제 테어슈테겐이 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간혹 가다가 출전했던 그 정도가 전부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매체에서는 한지 플릭 감독 체제에서 스위퍼 키퍼에도 잘 적응을 해가지고 경기당 5.6회라는 놀라운 패스를 기록했다고 나와는 있네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평이 갈리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던데, 지난 시즌 라리가, 그러니까 24-25 시즌에서 상대의 슛 67%를 막아냈고 패스 성공률은 88%에 달했고 롱패스 성공률은 40%에 달했다고 함. 수치로만 봤을 때는 숏패스 빌드업 이거는 뭐 그냥 차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선방률 67% 어떻게 준수하다고 보여지고, 근데 롱패스
크로스 성공률이 40%다? 이거 괜찮긴 하네요. 이냐키 윌리엄스가 스위퍼 키퍼의 액션을 가져갔던 지점들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즌 일단 바르셀로나는 페냐의 이적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샐러리 캡을 빠르게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페냐는 아마 자유계약 신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빠르게 헐값에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이적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자원 중 하나. 키퍼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페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등 전도사라고 볼 수 있는 에런 램스데일 28년 여름까지 계약이 만료일인데 소튼에서 지금 1년밖에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계약 기간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적 가능 매물로 디애슬레틱이 선정한 이유가 뭐냐,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우스햄튼 에런 램스데일의 소속팀이 또다시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실력은 괜찮거든요. 얘 보니까 소튼에서도 그걸 못한다는 생각 전혀 안 들던데 오히려 그 내려와가지고 강등권에서 뛰면서 옛날에 약간 그 세자르처럼 강제 전성기 한 번 더 온 느낌? 내가 간혹 가다가 봤던 소튼 경기에서는 그렇게 느끼긴 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 그런 체감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또다시 홈그로운 여부 따지고 그 다음에 나이 적당한 애 따지고 보다 보면은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긴 해. 근데 램스데일이 소튼에서 실수가 줄었냐?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범했던 실수가 줄었냐라고 하기엔 줄긴 했어도 주전 키퍼로 빅클럽이나 아니면 중위권쯤이 되는 팀에서 얘를 주전으로 기용한다는 거 리스크 확실히 있을 만하다. 그리고 빅클럽들은 얘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거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쯤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연봉이 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연봉 한번 봐볼까요? 야, 12만 파운드를 받는다는데? 쟤가 비싸긴 하네. 12만 파운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한화로 얼마냐? 2억 2천쯤 되거든요. 야, 좀 많이 센데? 케파가 주급 좀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가 2억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그에 준하는 주급이면은 세긴 하네. 계약 기간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적료 발생도 꽤 될 것 같고, 물론 에런 램스데일이 강등 시 옵션이 달려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달려있지 않을 시에는 확실히 계약 기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빼올 때 확실히 좀 출혈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방금 내가 말한 이 에런 램스데일의 2억 2천이라는 주급을 좀 지불할 수 있는 클럽? 키퍼한테? 이거 빅클럽에서 중소클럽 가야 되거든요. 중소클럽에서도 얘에 대한 리스펙이 엄청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진짜 개 잘해. 두브라브카처럼 뉴캐슬에 야, 너 진짜 우리 팀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너 그냥 최고 연봉자 해. 아니면 너 이 정도 받아. 라는 대우를 받을 만한 수준이 되면은 그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소권에서는 램스데일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적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이 말은 다 얘가 강등 됐을 때 이적 조항이 없다라는 전제하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에스턴 빌라에서 뛰고 있고요. 계약 만료는 2029년 여름, 무려 4년이나 남은 상황. 이거는 제가 빌라 경제학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이 선수는 일단 실력을 떠나서 확실히 일단 팔려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거기서 말했던 것처럼 빌라는 지금 UEFA에서 주최하는 샐러리 캡 개념의 SCR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아스톤 빌라가 너무 많은 초과분을 달성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거기서 주요 매각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음. 왜냐면 마르티네스의 주급이 높아가지고 빨리 팔아서 이적료 회수도 많이 할 겸 연봉도 빠르게 비워가지고 이제 재정적인 건정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난 최종 라운드 맨유전이 얘 고별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6월 전까지 6월 안에 정확히는 6월 안에 이 이적이 확실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르게 되어야만 하는 게 아스톤 빌라한테 최고의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선수고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주급 같은 경우에는 15만 파운드로 나와 있고요. 아까 이러면 램스데일이 받는 주급이 얼마나 높은지가 딱 체감이 되죠. 둘이 3만 파운드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는데 램스데일 높긴 하다. 왜 이렇게 높냐 쟤? 얘 2억 7천이거든요? 근데 마르티네스는 데려갈 데가 있지. 얘가 그 월드컵 우승할 때 그 당시 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더라도 그래도 또 워낙에 좋았던 실력을 오랫동안 보여준 키퍼긴 해서 사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한테 한번 잘못 걸린 팀들은 진짜 지옥이잖아요. 얘 어떻게 뚫나 싶긴 해. 진짜 그런 체감이 들게 했던 키퍼 중 하나긴 해요. 이번 시즌 아니긴 하지만 지난 시즌하고 지지난 시즌은 그랬어. 그런 거 보면 이 정도 뭐 금액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긴 하겠다만, 근데 문제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이 방출권에 관해서 아스톤 빌라가 챙기고 싶어하는 이적료가 3천만 파운드 좀 나거든요. 3,500만 파운드에서 이게 좀 많이 높지 않나. 근데 이게 아마 계약 만료일이 지금 4년이 남은 상황이라 가지고 그렇게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지금 당장 윈나우로 우리 진짜 키퍼 필요하다 하면 데려갈 만해요. 이거는 솔직히 인정할 만하다고 봐. 근데 나이가 33이네요? 이야, 키퍼의 나이는 나는 좀 많이 기존의 나이에서 한 마이너스 3 정도는 해도 된다고 보는 편이긴 한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30살인데? 야, 개빡이네 이거. 일단 오케이. 근데 이건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바로 팔아야 될 텐데, 근데 급하게라도 이거 사갈 팀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월드컵 위너인데 수요가 있긴 하겠죠. 이 정도 급의 역사를 지닌 키퍼면은 솔직히 사우디에서도 노려볼 만하니까.
그리고 네트 무라라 아스날에서 이제 임대 이적이 만료가 된 상황인데 26년 여름에 이제 계약이 끝난다고 하고요. 36살의 생일을 곧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6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맞이했구나. 36살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즌은 아스날에 임대되어서 데이비드 라야의 견습생으로 활약했지만 서브로 활약을 했지만 경기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 근데 네트도 내 생각에는 지금 이번 시즌 케파 아리사발라가 받는 취급처럼 서브키퍼 정도로만 좀 데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파 아리사발라가 마침 나오네. 이번 시즌 본머스에서 무쌍을 찍은 분이시거든요. 네, 계약 기간은 네트 무라라랑 동일하게 이제 1년 남은 상황이고 이 스페인 골키퍼는 역사상 가장 비싼 골키퍼로 7년 전 첼시로 이적한 이후 그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발놀림이 뛰어난 주전 골키퍼를 빌드업에 참여시키려는 감독들에게 매력적인 옵션. 약간 반문을 하자면 이번에 이스타TV 쪽에서도 케파 아리사발라가에 관해서 빌드업이 좋은 키퍼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그건 비동의긴 해요. 그러니까 케파가 빌드업이 나쁘냐? 이건 아닌데 좋냐? 이것도 아니야. 그냥 무난해요. 얘가 숏패스 빌드업이나 롱패스 빌드업에서 뭐 탁월한 소질을 보였냐? 좋은 편이냐? 잘 모르겠어. 그냥 발밑 정도는 그냥 봐줄만 하네 괜찮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 정도지. 얘 문제가 세이브 쪽에서 더 도드라져서 문제지 사실 빌드업 면에서도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지금 보면은 얘는 그냥 아예 아스날 서브키퍼로 아예 도장 찍혀가지고 가기 직전이죠 사실상. 곧 갈 것 같아요. 보니까 한 90억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던데 바이아웃이 첼시가 그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역사상 가장 비싼 골키퍼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 후르투와 스노볼이거든요. 개새끼 그거. 근데 둘이 하는 짓이 똑같아. 레알 가서 왜 이렇게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일단 얘가 좀 이제 매물로 나오는 게 살짝 충격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나만 그런지 모르겠다만 바르셀로나 팬들은 보니까 완전 얘 근황을 듣고 막 그러면은 엄청 화를 내시던데. 테어슈테겐 계약기간 만료일 28년 여름. 얘가 92년생이죠 연봉 얼마냐? 생각보다 적은데? 얘가 램스데일보다 싼데요? 어느 사이트에서는 12만 8천 파운드 2억 3천 정도를 말하고 있고 어느 사이트에서는 유로로 12만 유로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네. 어느 사이트에서는 1억 8천이래. 코로나 때 주급 삭감을 해서 그렇다고요? 생각보다 근데 주급이 낮긴 하네. 코로나 때 자진 삭감했어? 와 멋있긴 하다. 얘가 지금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유리몸? 근데 유리몸 하나 때문에 욕먹는 건 아닌 것 같던데? 태도 이슈가 있는 것 같더만. 분위기를 흐렸다. 어떻게 흐렸는데? 플릭이랑 싸웠다고요? 바르셀로나는 그러면은 주안 가르시아하고 슈체춘이 두 명을 믿고 가는 거구나. 정치한 적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감독한테 가서 꼰질렀던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그 선수한테 가가지고 지랄했던 얘기예요? 부상 복귀하고 바로 주전 뛰고 싶어 했는데 그거 틀어질 각 보이니까 동행 거부했단 썰이 있음. 사실이라면 욕을 먹을 만하다. 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정치질로 브라보 내보냈고 국대에서도 노이어 상대로 엄풀 갈기다가 깨갱했다. 후반기에도 지 안 썼다가 삔또 나갔다고. 4월 24일에 했는데? 근데 후반기 안 썼다고 지랄했다고요? 지가 51경기를 빠져놓고? 올해 부상당하고 시즌 후반기 인테르 2차전에 복귀했는데 그때 슈체친이가 아니라 부상 복귀를 한 자신의 선발로 써달라고 그랬는데 슈체친 있으니까 1주장인데 리그 우승 확정 이후 선수단 연설 예정되어 있던 거 노쇼를 했다고요. 얘 바르샤 최초로 그거 아니에요? 완전 이방인 주장? 뉴스 출신도 아니고 스페인 국적도 아닌 거? 그래서 되게 기념비적인 주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로베르토 나가고 나서 그게 처음일걸요? 용병으로는 아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치질을 했다는 거네? 씹새끼 맞네. 그러니까 약간 쿠르투아처럼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했던 거잖아. 23-24 시즌에 루닌 그때 한창 잘하고 있어가지고 루닌 선발이 맞냐 쿠르투아 선발이 맞냐 이런 말도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쿠르투아 선발을 고르긴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한 거네. 예전에도 브라보랑 경쟁 체제일 때 본인 닥주전 안 시켜주면 나가겠다고 정치질. 이때 내 기억상 브라보가 리그 맡았었고 테오슈테겐이 코파델레이랑 챔피언스리그 맡아가지고 주전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전 시간 분할 때려가지고 했었는데 그 체제에서도 관해서도 이제 불만이 있어가지고 브라보가 이제 맨시티로 나가게끔 만들었던 게 또 테어슈테겐이라고 하고 한참 잘할 때도 국대에서 노이어한테 주전 밀리니까 엄프를 하다가 안필드 참사 이후에 노이어한테 내 골 쳐먹었으면 닥치라는 소리도 듣고 깨갱을 했다. 이게 옛날 얘기다. 좀 전적이 있는 애구나. 이런 이슈가 있네. 막 실력으로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얘 실력 괜찮던데요? 잘하던데? 난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바르샤 팬들은 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주전으로 쓰기엔 또 실력에 관해서 불만족도 있는 편이고 바르샤 팬들은 진짜 안 좋아하는구나 이 선수를. 최근에 보여준 건 럭키 에드르송이었다고? 근데 독일 국대로 나와가지고 뛰는 거 보니까 되게 개잘하긴 하던데. 근데 나 그 경기 한 경기만 보긴 했어요. 테르슈테겐 복귀에 관해서는. 일단 되게 욕을 많이 먹네요. 근데 생각보다 임금은 싸고 이적료는 꽤 발생할 것 같은 33살 골키퍼. 얘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하고 얘하고 누가 더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네. 둘 다 좀 맛이 간편이네 그러면. 마이크 매냥 이건 뭐 제가 칼럼으로 따로 다뤘죠. 이거는 그 영상을 보는 게 더 빨라. 나무위키 보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거 보는 게 더 빠릅니다. 이거 매냥의 장점에 관해서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매냥은 실력 대비 의외로 수요가 첼시한테밖에 없었고
이적료로 예상되는 거는 대략 2,500만 파운드 정도. 밀란이 팀 핵심 선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이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일단은 밀란은 내년 여름 이제 매냥이 FA를 떠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있고, 매냥은 밀란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면서 재계약 의사에 관해서는 완전 반대되는 상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아마 얘가 웬만해서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감 키퍼가 급하다 하면 매냥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조르제 페트로비치 이 선수도 저 칼럼에서 얘기를 했는데, XG 값 차단에 관해서 지표에 관해서 정말 괴랄한 지표를 찍고 있는 페트로비치. MLS에서도 마이너스 10, 그리고 리그왕에서도 마이너스 8인가 9인가 뭐 그쯤 찍어가지고 진짜 미친놈 같긴 하던데, 근데 지난 시즌에 스트라스부르로 임대가 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리그 베스트 키퍼를 먹었죠. 가격은 대략 2,500만 유로 라고 함. 2,500만 파운드가 아닌 걸로 알아요. 유로로 알고 있고, 웬만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또 99년생이라서 여기서 거론된 키퍼들 중에 가장 어린 것 같은데, 주안 가르시아 다음으로 어리구나. 얘가 01년생이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키퍼를 원한다 하면 조르지 페트로비치 진짜 지를만 하긴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좀 쇼패스 빌드업 말고는 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쇼패스 빌드업도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실수가 좀 있고, 스트라스부르에서도 쇼패스 빌드업 미스를 크게 한번 내가지고 실점을 만든 적이 있긴 한데, 롱패스 빌드업은 좀 처참한 편이고 쇼패스 빌드업은 무난한 편. 근데 대신에 이제 키퍼의 본분에 있어서는 진짜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편. 수요는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도 그렇고, 레버쿠젠은 뭐 플래컨을 데려가긴 했지만 뭐 터키에서도 얘한테 관심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PL 클럽들 중에 다수도 페트로비치 영입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거 보면은 분명 어딘가에선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 예상이지만 아마 중하위권에서 하위권 이쪽에서 좀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상위권보다는. 그리고 오른쪽 풀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미 가신 분이죠. 어제 이제 데뷔전 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또 만료가 됐지만 클럽 월드컵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1,000만 파운드를 지불하면서 조기 영입을 마무리 지었고, 난 몰랐는데 얘가 퇴업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인버티드 풀백하고 킥옵션으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반대 아이솔 과정에서도 숏패스나 땅볼, 그라운드 패스 쪽에서도 정말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서도 꽤나 좋은 효력을 발현하고 있고, 첼시도 얘한테 프리킥골을 먹어본 전례가 있어요. 그때 키퍼가 케파였고요. 지금 라이트백 중에서 전 세계에서 탑3에서 탑2 안에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냥 이번 시즌에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무대까지 못 올라간 게 흠이라는 거지만, 지금 하킴이랑 쿤데랑 아놀드 이 세 명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라이트백 중에서. 그리고 제레미 프림퐁 이제 공교롭게도 방금 언급했던 그 아놀드를 내보내고 데려온 윙백인데, 얘는 사실상 키커랑 리스트에서도 윙백으로 전반기에 분류가 됐다가 후반기로부터는 이제 윙으로 분류가 됐던 전례가 있는 것만큼 포지션 자체는 윙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윙백과는 좀 거리가 있는 선수인데, 사실 프림퐁을 리버풀이 데려갈 줄 몰랐던 거는 시스템이 안 맞을 것 같아서. 5백 윙백 구조에서 가장 잘하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클래식 윙어처럼 뛰고 있을 때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얘를 리버풀이 데려가가지고 대체 어느 구조에다가 녹일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좀 의외다 싶었던 선수이자 영입이 프림퐁인데, 리버풀 지금도 4백 쓰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 여름 프리시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지금도 상상이 안 가. 근데 이 선수가 정말 좋게 평가받는 이유는 윙백에서 보여줬던 실력도 정말 뛰어났지만 가격이 3,500만 유로, 이게 진짜 싸거든요. 심지어 저게 원래 바이아웃으로나 알고 있는데, 레버쿠젠이 저거를 분할 지급을 해도 되게끔 허용을 또 해줘가지고 아랑을 베풀어 주셔서 리버풀은 이제 장부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상황을 취하게 됐고, 일단 달리기가 뒤지게 빠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크로스나 킥구질에 관해서 말이 좀 있긴 한데, 나는 오히려 얘 킥구질 되게 좋다고 보는 편이긴 해요. 특히 얘가 제일 좋았던 거는 그 FM에서 낮은 크로스 해놓고 그 다음에 엔드라인에서 크로스를 올려라, 그거 뭔지 알아요? 요즘 FM에서 메타가 그건데 그거 되게 잘함. 그러니까 엔드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상대 골라인에서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컵백을 매겨라 이거잖아요. 이거 프림퐁이 되게 잘함. 이거랑 그 다음에 터치라인에서도 그냥 가볍게 붙이는 킥이나 밀어주는 숏패스 빌드업 정도도 잘하고. 근데 이제 원래 아놀드를 쓰듯이 인버티드로 썼을 때는 장점이 뭔지를 도저히 상상이 안 가가지고, 어쨌든 여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막 최고에 관해서 말이 많을 수 있는데, 코어 되게 튼튼하고 수비에 관해서는 결함이 오히려 조금 생각보단 적은 정도? 없진 않겠지만. 카오피, 나 진짜 레스터가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는 선수. 얘가 500만 파운드인가 겨울에 잠깐 풀렸었는데, 그때 레스터가 600만 파운드였나? 어쨌든 레스터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얘 말고 다른 애 데려갔거든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세리에서 토리노에서 오른쪽에서 뛰는 애 있는데, 카오피가 토트넘 유스 출신이긴 한데 얘가 진짜 많이 성장을 했단 말이야. 오른발잡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보여주는 스킬이 뭐 칸셀루급은 당연히 아니겠다만 역발 풀백으로서 정말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얘는 진짜 엄청난 꿀매물이라 생각하거든요. 풀백이 필요하다, 가성비가 중요하다, 근데 홈그라운까지 챙기고 싶다, 그냥 카오피 데려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좀 있는 편, 97년생인데
근데 이상하리만큼 지금까지 링크가 별로 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지뢰라고 생각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 우리 민계사도 여기 있네? 계약 만료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26세에 다재다능한 이 선수는 이번 여름에 오른쪽 풀백을 추가하려는 클럽에게 좋은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민계사의 계약은 다음 시즌이 끝나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구매자는 12개월을 기다리거나 이적료를 낮추기 위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스페인 국대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개 재앙이긴 하던데, 스페인 국대에서 잠깐 뛰는 거 보니까 옛날에 바르셀로나 시절 민계사 생각났거든요. 많이 아쉽더라고. 포로가 UEFA 네이션스컵 4강에서 좀 아쉬웠던 건 팩트인데, 근데 결승에서 올라온 민계사가 훨씬 못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송영조 해설위원이 내가 뛰어도 더 빠르겠다라고 하는 그 민계사고요. 외모는 옛날에는 되게 데이아를 닮았던 게 특징인데 요즘 보면은 되게 훤칠해지고 잘생겨졌던데, 솔직히 내가 민계사를 팔로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다만 이번에 그 아스톤빌라랑도 링크가 떴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좋은 자원이고 약간 후안 포이스랑 비슷한 느낌이던데, 내가 체감하는 바로는. 케니 테테 이번에 FA구나. 네덜란드 국가대표인 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2경기 출전을 했는데 무릎 부상 전후로 모두 출전을 했고,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테테는 아약스의 토탈 풋볼 중심지인 더 토엇 컴스트를 거쳐왔다. 6월 말에 만료가 되고요. 29세의 이 선수는 오른쪽 풀백으로서의 거침없는 수비로 윙어들을 숨길 수가 있었고, 얘도 급하면 그냥 데려가면 되겠다. 29살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겠네. 세메도도 FA구나. 넬슨 세메도 25년 여름에 만료가 되고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지만 사실 이제 2대8 가르마 그 참사에서 가장 부진했던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폰지한테 개털렸던 그 장면은 아직도 충격적인데, 세메드의 공격 영역에서의 최종 성적은 여전히 그의 경기력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이지만 그는 최근 시즌 동안 수비의 약점을 많이 개선했고, 주장으로서의 경험과 거의 경기를 놓치지 않는 선수로서 부상을 별로 안 당한다는 거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성장 언제까지 하는데, 이게 95년생 아니야? 93이네? 32인데? 울브스는 그에게 계약을 제안했지만 그는 다른 곳을 찾아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32살 3팩 특화된 오른쪽 윙백 세메두, 진짜 땜빵으로만 급하게 내려올 정도겠다 얘는. FA 중에서 가장 가치가 낮아 보이긴 해요,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느껴. 카워피랑 아놀드랑 테테랑 세메두 이 정도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라이트백 중에 FA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것 같아요, 나는. 카일 버커 얘 계약 왜 안 끝났어요? 이번 연도에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26년까지야? 그래? 근데 얘 최근에 욕 개먹더만. 현지에서 맨체스터 쪽에서 여론 개박았던 거 생각하면은 뭐 당연히 나가는 게 너무 딱 그려지기도 하고, 폼도 엄청 안 좋아가지고 확실히 나가야 될 자원으로 보이긴 하는데, 얘도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뛰는 거 봤거든요. 너무 못하던데 진짜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에버튼이 얘를 데려간다는 말이 있긴 한데 보니까 콜먼 대체장인 것 같죠? 콜먼이 또 나이가 35쯤 됐을 텐데, 얘도 37살이었구나. 나이 진짜 많았네. 근데 그걸 35살로 대체를 한다고? 에버튼 이번에 뭐 좋은 성적 낼 생각 없는 건가? 일단 오케이. 에이징 커브가 와버린 워커? 큰 가치가 있을까? 이건 모르겠다. 센터백 디누이센, 와 진짜 얘 잘한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뭐 클럽 월드컵 때 디누이센에 관한 이 후기들이 너무 좋던데, 보면서 또 배가 아프더라고. 얘는 데려왔어야 됐구나. 진짜 데려왔어야 됐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게임처럼 패스해. 얘 진짜 쉽게 해요, 축구를. 과감한 패스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편하게 해요. 볼플레잉이 지려 진짜. 계약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이적 과정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가 초반에 노린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레알 마드리드가 빠진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았던 영입 후보군 팀들이 첼시, 아스날, 리버풀. 근데 그 중에서도 첼시가 가장 선두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한테 주전 자리를 가장 잘 보장해줄 수 있는 클럽이 첼시 말고 없어가지고, 그런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림으로써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구두 계약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진전이 보이고 있었고, 이제 계약 합의 얼마 안 남았겠네 싶었던 시점에 갑자기 맥이남 등장. 레알 마드리드가 들어와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다 개 부숴버려가지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첼시는 디누이센을 레알로 보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스페인이 대표팀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포지션이 최근에 센터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스트라이커는 아직까지는 오야르 사바 말고 누가 없긴 하다만, 뭐 그나마 좋게 볼 수 있는 건 사무 오모르디온이고, 센터백은 확실히 이젠 좋아졌지. 뭐 르노르망, 라포르테 이런 베테랑 라인도 괜찮지만 쿠바르시랑 디누이센, 이 미래가 와 미친 것 같아 진짜. 게다가 뭐 에릭 가르시아도 폼이 올라오면 나중에 써볼만 할 것 같고요. 스페인의 미래 디누이센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름을 쓰긴 하지만 본인은 스페인의 애국심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요나단타 FA 매물 진짜 이번에 개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매물, 진짜 제일 좋은 매물 내 생각에. 얘는 4백, 3백 모든 시퀀스에서 다 잘해요 진짜. 내가 레버쿠젠을 또 팔로우를 해봤기 때문에 또 자신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얘가 만약에 못한다? 그거는 감독보다는 감독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가 몸이 이상한 거다 갑자기 그 시즌에. 그게 아니고서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좀 김민재가 걱정이래. 요나단타를 어떻게 제끼지 이 생각이 들어요. 나 요나단타가 김민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완성형이고요. 이 선수로 하여금 솔직히 센터백은 보통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 가장 재미가 없게 축구를 해야 잘하는 게 센터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친 킬패스로 롱패스로 찢어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오버래핑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얼마 안 나오는 경우에서 말고 그럼 보통 센터백이 어디서 존재감을 드러내냐라고 하면 코너킥에서 이제 헤더로 보통 득점을 통해서 막 임팩트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곤 하는데 마갈랑이스처럼 얘도 진짜 세트피스에서 매서워요. 얘 잘 보고 있어야 돼. 얘가 진짜 고공 폭격을 기가 막히게 때리거든요. 네, 많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는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잘하는 정도가 굳이 말을 한다면 당연히 반데이크급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마크게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폭탄 먹거리라고 해야 될까? 팰리스가 그동안 진짜 배짱 장사 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바론. 그래서 완비사카도 메뉴에다 비싸게 팔기도 했고 그런 전례들이 있고 자하 같은 경우에도 높은 이적료를 고수하면서 끝내 팔지 않았던 게 크펠이고 에제도 이번에 부르는 가격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펠 쪽에서 빼올 수 있는 사원 중에 좋은 선수들 뭐 누가 있냐? 마크게이도 있지만 에더 마튼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수들 절대 쉽게 빼올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마크게이가 계약 기간 1년 남았죠. 크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겨울 1월에 얼마였지? 7천만 파운드인가? 이즈라를 갖고 뉴캐슬을 포기했거든요. 크펠이 이번에 나는 진짜 마크게이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띨지가 너무 궁금해. 얘를 아직도 정말 비싸게 팔 것처럼 굴 건가? 정말 자신 있게. 아니면 쪼그라들면서 얘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런 스탠스를 띨 건가? 이제는 슬슬 아빠가 봐줄 때가 됐거든요. 얘로 말할 것 같으면 주발은 명백하게 오른쪽이긴 한데 오른발이긴 하지만 왼쪽에 써야 됩니다. 왼쪽에 쓸 때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슬립백에서 지금 질문하는 것처럼 스위퍼가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크펠에서 라크루아가 더 많이 받고 내가 기억하는 바로 게이는 왼쪽에 있었어요. 항상 그랬어. 게이는 이상하리만큼 킥 옵션이 되게 뛰어난 수비수인데 단신이고요. 근데 왼쪽에 섰을 때 손색이 없는 빌드업 시퀀스 를 뽐낸다? 이거는 정말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약 만료 시 26살이라는 거 그리고 센터백이 모든 포지션 중에서 가장 노화가 난 늦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선수가 FA로 나왔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근데 얘가 키가 작은 거 대비 은근 공중볼 경험에서 나는 하자가 별로 없다고 느끼긴 했어요. 생각보다 나는 은근 괜찮은데 뭐 물론 파트너가 안데르센이라서 그런 걸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냐면 안데르센이 몸을 진짜 못 쓰더라고 내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만 얘는 뭐 그렇게 키가 엄청 약점으로 잡힐 선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로날드 아라우 얘가 진짜 피지컬에 관련해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진 센터백인데 근데 이제 지난 시즌 그러니까 23-24 시즌 바르셀로나를 안락사시킨 샘스에서 빠른 퇴장을 시킨 트리거가 됐죠. 그 경기로 미뤄보았을 때 PSG 상대로 바르사가 더 잘했거든요. 나는 느끼는 바로. 근데 갑자기 얘가 레드카드를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르사가 급격하게 불리해졌던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유리몸 이슈가 너무 크지 진짜. 피지컬은 정말 좋고 게다가 비니시우스라는 테크니션을 정말 오랫동안 잘 막았다는 걸 미루어 보았을 때도 1대1 수비에서도 피지컬을 잘 활용해서 잘 막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센터백이라고 한다만 유리몸 이슈가 있다라는 게 참 아쉬운 느낌인데 근데 그 이후로 1월에 새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확실히 매각 난이도가 올라간 상황이고 뭐 지금 디에슬레틱이 나열해놓은 매각 후보 명단에 있기는 하다만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 나는. 6천만 유로 정도라고요? 이게 수요가 있을까 모르겠네. 수요가 없을 실력이라는 게 아니라 비싸가지고 계약 기간도 지금 6년 남았는데 이게 팔릴 수가 있나? 내 기억상 아라오 계약권에 관해서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욕을 존나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엄청? 모르겠다. 왜냐면 아라오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얘를 서브에 남겨두기에는 유지 비용이 꽤 비싸가지고 납득이 좀 그렇고 또 팔기에는 난이도가 있고 여기 나와있네. 근데 이번 여름부터 6천만 유로의 방출 조항을 삽입했다고 나와있네요. 근데 좀 봅시다. 얘는 링크 단계에 난 본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크리스티안 로메로. 자, 토트넘의 유관을 이끌어준 유관 DNA 상징.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27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가 된 상황이고요. 우승을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나가지만 나 이제 더 이상 이 팀에서 못 뛸 것 같다. 뭐 이런 스탠스라고 뛰는 건지 모르겠다만 라리가로 이적해서 뛰는 것에 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뭐 로메로 알레티로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수비수고 나는 특히 이미지 대비 너무 실력이 괜찮은 편이라 생각해.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실력까지 폄하를 많이 나가는 편이라 생각해. 그 정도로 욕먹을 선수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뭐 실력에 관해서 뭐 유리몸 이슈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신 대비 공중볼 경합도 정말 잘 뜨고 빌드업 시퀀스에서 발밑을 보면은 또 수준도 되게 높고 사실 월드컵 인원데 이렇게 내가 설명이 길어지는 것도 참 웃기긴 하죠. 토트넘 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음. 왜냐면은 세리아에서 세리아 올해 수비수상이라는 상은 굉장히 나는 밸류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을 수상했던 선수거든요. 첼시 팬으로서 말을 하자면 저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이 로베로가 없어진 토트넘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너무 궁금해. 매입 난이도가 되게 높은 편이라 생각하는데 상대가 랩이라서 내가 못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만 랩이가 나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계약 1년 남은 에릭센 가지고 줄타기 했던 그 시기에 그 스탠스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에릭센 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버팅기다가 이적 시장이 끝나게끔 만들어버리지. 그렇게 해서 결국 겨울에 인테르로 200억 중반대인가? 그때 갔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니까 또 해리케인 가지고도 굉장히 또 질질 끌었던 레비를 보니까 물론 이제는 레비가 실무에서 손을 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향수가 남아있는 토트넘이라서 이 로메로 메가건? 모르겠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제라드 브랜스웨이트 많은 이제 라이트한 축구 팬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하이브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홈그론이 된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키는 195에 체중 87 맨발잡이 전형적인 잉글랜드 센터백이자 왼터백이면서 그리고 신체 장점이 매우 뛰어나고 나이가 2002년생으로 매우 어린 선수인데 근데 가격이 진짜 개비싸요. 에버튼이 지금 존 스톤스 다음으로 얻게 된 최고의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센터백인데 솔직히 나는 이런 선수는 B클럽에 바로 입성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서 가기에는 좀 더 에버튼에서 수준 높은 축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에스베이트에서는 그런 지표를 쌓기는 어려워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스베이트에 대한 의문점 이건 해결하고 넘어가기 힘들겠다만 근데 그래도 빌드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호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맨발잡이라고 하는데 양발을 또 잘 써가지고 또 뭐 주발 때문에 빌드업 루트가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도 얘가 높은 라인에서 어떤 모습을 띄는지를 보고 싶긴 하다만 감독이 모에스라서 그거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계약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단은 일단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는 있긴 한데 근데 어찌됐든 이거를 연장을 시킨 상황은 아니라서 2년밖에 남지 않은 자원으로 간주를 하고 많은 관심을 앞으로 받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향후에 센터백 빅사이닝이 있으면 아마 이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난 생각을 해. 빅사이닝에 관해서 반헤케랑 얘랑 PL 쪽에서 내수시장 쪽의 센터백을 노리고 있는 빅클럽들의 타깃으로 딱 삼을 수 있는 센터백 2명 제라드 브랜스와이트하고 반헤케 2명의 센터백 박셀디사시 계약기간 4년 남았네 개새끼. 이 프랑스 선수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번 출전을 했는데 그중 6번은 첼시에서 뛰었고 7번은 지난 시즌 에스턴 빌라에서 임대되어 뛰었습니다. 이전 시즌 1부 리그에서 31경기 출정을 했고요. 첼시에 합류하기 전에 그는 랭스와 모나코에서 리그왕의 주전 선수로 활약을 했으며 서런던 구단이 선수를 매각할 의향이 있는 만큼 그가 예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클럽들이 있을 것 같다. 수요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판매를 해야 되는 구단에 어떻게 보면 그걸 약간 대변할 수 있는 유튜버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얘의 장점이 엄마스러움 말고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스러움이 뭐냐? 엔소 인종차별 사건 알죠? 그때 이제 가장 프랑스 흑인의 자격을 가지고 먼저 이 증오의 사슬을 끊고자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악셀 디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리더로서의 자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솔직히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실력 면에서 정말 하자가 좀 있다고 봐. 근데 얘의 특장점은 은근 세트피스에서의 존재감이 좋다 이 정도? 근데 얘의 활용 방안이 참 애매하긴 해요. 난 얘가 3백에서 오른쪽 스토퍼로 뛸 때가 가장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4백에서 센터백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큰 결함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나 사주세요. 떼쓰는 겁니다. 실력 없는 리더는 솔직히 리더로서의 힘이 좀 애매하긴 해. 자, 레프트백이 밀로스 케르케즈로 말한다면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모든 구단이 노렸을 때 이상적인 선수거든요. 클래식한 풀백 역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퍼로서도 구사가 가능할 만큼 패스워크 좋아. 보니까 디나이선하고 둘이 잘하더라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장담을 드릴 수가 있냐? 03년생입니다. 나이가 젊어요. 존나 젊어요. 이게 진짜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 게다가 국적도 헝가리야. 왜 헝가리인 게 메리트냐? 얘네가 유로랑 월드컵을 나간다 하더라도 얼만큼 가겠냐? 유로 나간다 하더라도 광탈이고 월드컵은 못 나가요. 각 시즌마다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야. 아, 얘가 월드컵 오래 뛰어가지고 갈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고 해서 내가 되게 좋은 풀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리버풀이 취했죠. 리버풀이 진짜 비르츠 관련해서 그렇고 케르케즈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 부럽습니다. 댓글이라고 하기에는 레알이 흔들면 가긴 하지 않을까? 리버풀 팬들한테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레알 쪽에서 슬로건을 갖고 와가지고 야, 너 제2의 푸스카스 돼보지 않을래? What the fuck 푸스카스? 축구 역사상 탑 10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득점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스토리라인 쫙 풀어주면서 헝가리의 영웅이 되어보지 않을래? 이러면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난 흔들릴만 하다고 보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그냥 레프트백에다가 많은 이적료를 소비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요렐 하토 같은 경우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안 노린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얘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높은 라인에서 볼 돌려도 진짜 안 쫄긴 해요. 난 그게 진짜 좋은 장점인 것 같더라. 보면서 그냥 뭐 저스틴 클라이베르트랑
아까 말했던 하이선이나 아니면 뭐 저기 쿡이나 스티브 쿡이나 뭐 이런 선수들하고 이제 원투 주고받는데 안 쫄아요. 볼을 잘 차던데 그냥. 슈팅 능력도 꽤나 탑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누노 멘데스 살짝 긴장해라. 케르케즈 간다. 이 정도 코멘트 남길 수 있는 정도? 알바로 카레라스? 얘 걔 아닙니까? 그 메뉴 맞네. 그 메뉴가 벤피카에다 갖다 던지네. 얘가 되게 잘해줬다 하더라고. 근데 잘 몰라가지고 설명은 잘 못하겠다만 계약 기간이 2029년까지라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로 조기 합류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얘가 5천만 유로의 방출 조항을 갖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 종류를 분할 납부하기 원하는 상황. 아직도 협상 중이구나. 벤피카의 후이코스타 단장 진짜 쉬운 사람 아닌데. 회장인가요? 어쨌든.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이코스타는 재선에 앞서서 구단의 스타 플레이어를 매각하는 거, 구단의 연간을 매각하는 것은 수요가 없거나 인기가 없는 이런 결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라고 하지 보통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서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정치적인 카드로도 카레라스의 매각은 좀 반기지 않게 되는 편이라고 하네. 이 선수의 완성형적인 면모를 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선 폭발력이 되게 좋다고? 기동력을 보통 폭발력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미겔 구티에레스 지루나 에펜 꿀매물이긴 하죠. 레알 마드리드 한정으로 꿀매물이기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는 800만 유로의 바이백 조항을 갖고 있고 근데 구티에레스는 지로나에서 나가려면 4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는데 다른 구단들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구티에레스를 사기 위해서 4천만 유로를 지불해야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800만 유로의 바이백 조항만 지불하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구티에레스에게 3,500만 유로의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따지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왜 구티에레스를 별로 원하지 않았는지 이걸 또 알 수가 있긴 하네. 왜냐면 생각보다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레알 마드리드가 별로 원치 않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DSLT가 말한 내용처럼 800만 유로의 바이백 조항이 아니라 3,500만 유로의 바이백 조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큰 구미를 당겨 할 이유가 없긴 하겠다. 나이도 2001년생으로 되게 젊은 편이고 무엇보다 얘의 장점은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동할 때 되게 장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건 2324 시즌 지로나 미첼 체제에서의 뛰었던 그 기준이에요. 지금 데이터로는 또 업데이트가 따로 돼야 될 수도 있겠다만 거기서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노리는데 이유가 있는 걸까? 모르겠네. 근데 4천만 유로는 살짝 좀 비싼 것 같기도 해. 내 체감상. 근데 얘는 링크 난 걸 본 적이 없긴 하네요. 넘어가고 레길론. FA구나. 토트넘이 레길론에게 재계약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레길론은 6월 30일부터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상황인데 2-4-2업 시즌에 316분밖에 뛰지 못하면서 레프트백으로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가 된 상황. 레길론은 그 순간 몇 차례 생산적인 오버래핑과 위협적인 크로스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살짝 보여준 상태. 28세의 레길론은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퍼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여전히 믿음직한 백업 레프트백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난 얘 3백 체제 말고 대체 아직도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첼시 예전에 레길로 한창 세비야에선가 그때 진짜 핫했을 때 7회를 데려오는 게 맞냐 레길로를 데려오는 게 맞냐 이거 논란이 있었거든요. 내 기억상 그때 반반이었거든요. 그 레길로는 주장하신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웃긴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램파드가 대가리 깨져도 7회 닥쳐 조까 무조건 7회 진짜 개비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회 이러면서 눌러버린 게 효과가 나왔지. 램파드가 옳긴 했죠. 램 선생님이 살렸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 선수는 어떤 선수랑 비교를 하면 될 것 같냐면 대충 생각해봤을 때 그냥 세메드랑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나이도 솔직히 레길론이 그렇게 어리진 않거든요. 이제는 95년생 아닙니까? 96이구나. 29살. 그냥 가성비 그냥 잠깐 눌러볼 중위권 측에서 약간 수요가 있을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함. 내가 보머스라면 한번 눌러볼 정도, 내가 어디라면 눌러볼 정도, 내가 울브스라면 한번 눌러볼 정도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마 빅클럽 팬들이 주류를 잇고 있는 내 채널에서는 딱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매물은 아닌 것 같고 앤서니 로빈슨, 풀럼 얘가 96년생인가 그럴 텐데 로빈슨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쵸? 내가 이제 그바르디올 쿠쿠레로 다음으로 꼽았던 게 로빈슨하고 케르케즈였으니까 지난 시즌엔 36경기에 출전하면서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매우 생산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이는 리그 수비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수치라고 합니다. 공격성이 진짜 뛰어나긴 하더라고요. 진짜 뒤지게 잘하던데 풀럼은 그가 얼마나 생산적이고 지휘력이 뛰어난지를 감안했을 때 그의 계약을 갱신하려고 들 것이긴 할 텐데 근데 이번 여름에는 레프트백을 찾는 팀이 많을 것이고 워낙 연쇄 이동이 있으니까요. 27세의 로빈스는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잘 맞추는 능력 덕분에 스카우트 명단에서 상위권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로빈스는 근데 진짜 밸런스 뛰어나긴 해요. 그리고 풀럼 전술 자체가 4-2-3-1에서 보통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로빈슨이 뛰었던 이 완성도를 생각하면은 뭐 3백에서든 4백에서든 둘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폭발력도 워낙 좋아가지고 이 선수 어느 체제에서든 끼워 맞추면 알아서 잘할 것 같아. 근데 아마 이정료가 아마 내가 풀럼 보드진이라면 얘에 대한 비드가 들어왔을 때 그냥 5천만 유로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안 팔겠다는 의미로.
알렉산드로 진첸코, 아스날이 급하게 팔아야 되는 잉여 매물이죠. 풀백이나 미드필더로 뛸 수 있으며 계약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드필더가 가능한 뎁스로 취급하기에는 솔직히 신체적인 결함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보는 건 좋지 않다고 보는 편이긴 해요. 나는 그래. 나는 그런 편이긴 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나? 난 얘는 오히려 어느 리그를 가야 될 것 같냐고 생각이 드냐면은 분데스리가나 그냥 뭐 라리가나 아니면 뭐 세리아 가가지고 피지컬적인 도전을 좀 더 덜 하게 되는 무대를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상위권에서 본인이 리드하는 축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수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PL의 중위권을 갈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오히려 기동력을 보통 많이 요구하게 된단 말이야. 하위권일수록 보통 그렇거든. 도르트문트나 아니면 막 밀란이나 이런 팀 가가지고 신체적인 도전을 좀 더 덜 할 수 있는 세팅을 할애받아가지고 하는 게 그나마 얘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지. 그 팀들조차 얘를 좋게 볼 거냐? 이건 또 모르겠어. 주급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나는. 왜냐면 진첸코에 관해서 좋은 생각이 들 법한 상황이 딱 왔을 때도 얘가 고정적인 결함, 신체적인 결함이 딱 드러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레한드로 그리말도 바이어 레버쿠센 계약 만료일이 2027년 이번 시즌에 뭐 레알 마드리드랑도 링크가 떴었는데 그리말도는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 출신이지만 포르투갈의 벤피카에서 300경기 이상 출전해서 스페인 외 지역에서도 이름을 알렸고 바이어 레버쿠센에서 2시즌 연속 성공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 선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약간 엑조디아형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잘하는 건 맞는데 정말 뛰어난 클래스를 지닌 기술을 갖고는 있는데 근데 막 굴렸을 때 쓰기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봐. 얘 위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극대화를 시켰을 때 팀이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지.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 레버쿠젠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만을 보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려오기에는 리스크가 확실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얘가 레버쿠젠에서도 고립을 많이 당해가지고 알론소가 전술적 지시를 어떻게 빼줘서 어떻게든 자유도를 보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도 기억을 하거든. 그런 거 보면은 그리말도라는 선수 얘 하나만을 봤을 때는 솔직히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알론소가 판을 잘 짜놔가지고 잘 쓰던 선수라고 생각한다 라고 보긴 해. 다음 벤치렐 치매가 오신 분이죠. 기량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치렐이 프리미어리그 주전으로 활약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긴 했는데 지난 시즌부터 솔직히 얘를 선발로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긴 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폼 자체가 엄청 안 좋았다기보다는 고정적인 결함이 이렇게 드러나긴 하네. 치렐을 윙처럼 쓴 리스크라고 말씀들을 하시긴 한다만 치렐은 사실 윙처럼 뛰었을 때 되게 잘하는 선수긴 했거든. 앞에서 자유도를 보장받았을 때 잘하는 선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체티노가 이 치렐의 기용 방식에 관해서 욕을 많이 먹긴 했다만 난 윙 치렐 나는 오히려 솔직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긴 했어. 그냥 치렐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 나는 근데 첼시 팬 입장에서 얘를 판매를 한다고 봤을 때 계약 기간은 2년 남았고 고주급에다가 가격은 꽤 나갈 텐데 얘가 잘 팔릴지 모르겠네. 왼쪽 풀백을 오버래핑하는 형태에서 축구를 구상하고 있는 팀이 있다. 근데 적임자가 없다 하면은 벤치를 눌러보는 거 추천은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할지 모르겠어요. 기동력이 좀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인누리 이번에 뭐 맨시티 오피셜 떴죠? 울브스와의 계약 만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풀백답지가 않아요. 정말 그 마르셀루 같은 레프트백에서 기대하기 힘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양발 드리블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키패스도 되게 잘 넣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맨시티가 얘를 데려갔을 때 역발윙으로 한번 써볼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전에도 말하긴 했지만 측면 미드필더로 사용했을 때 꽤나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 한 번쯤은 써볼 것 같아. 왜냐면 얘를 클래식한 왼쪽 풀백으로 쓰기에는 솔직히 수비도 그렇고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오히려 얘를 그냥 캄비아소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 구상해놨던 그런 내용들처럼 얘도 그렇게 한번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 칸셀로 같이 변형을 줄 수는 있긴 한데 칸셀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식이 스페인 관식이 바스크 관식이 마르틴 수비멘디 계약 만료 27년 여름 가겠죠? 솔직히 얘 굳이 뭐 말을 많이 해야 되나? 로마노랑 온스테인 둘 다 이게 무조건 아스날 가요. 이게 뜨고 있는데 뭐 끝이지 사실. 리버풀하고 연결됐을 때보다 훨씬 더 뚜렷한데.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밸런스가 정말 뛰어나. 등지고 딱딱 씨발 딱딱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켈, 조너비 미켈로부터 우리가 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인데 구심점을 되게 잘 찾는다는 특징을 난 항상 강조하긴 하거든요. 공수양면적으로. 왜냐면 이게 공수양면적으로 하는 편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면 수비할 때도 공과 상대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놓고 그 가운데의 지점을 어떻게 빠르게 선점을 하냐가 이제 볼 소유권을 빠르게 차지할 수가 있고 볼 소유권을 이렇게 등지고 딱딱 씨발 딱딱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잘 가져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리해. 그러니까 볼을 향한 도전을 하더라도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도전을 흡수하는 쪽이 보통 유리하지 소유권이 없는데 그걸 도전하는 입장은 당연히 더 판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비멘디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빈도로
좋은 빈도로 좋은 퀄리티로 항상 그 볼 소유권에 있어서 우위를 팀에게 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개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이런 날렵함은 이제 데클란 라이스나 아니면은 토마스 파티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고 보고 나는 이번에 스페인 국대 가서도 높은 라인에서 등지고 딱딱 씨발 딱딱 개잘해가지고 뭐 포스트 플레이 해서 키패스 넣어주는 거 보고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 잘하더라고요. 적어도 지금 볼란치 시장 중에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선수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봐. 지금 방금 뭐 속보로 토마스 파티가 뭐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파티를 배제하고 봤을 때 어딜 가도 1인분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잘하는 선수라 가지고. 앙헬 고메스 이번에 FA로 나오는구나.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기 그 마르세유랑 이적 거의 확정된 것 같던데 토트넘은 안 간다고 거절을 했었고 키가 되게 작아요. 키가 되게 작은데 그 발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연계를 시도할 때 그 테크니컬한 장점들이 되게 많이 도드라지고 솔직히 경기를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 이 정도 코멘트가 끝일 듯. 아마 뭐 키가 작으니까 뭐 경합 쪽에서 불리함이 있는 편이겠죠. 근데 얘는 사실상 지금 마르세유랑 링크가 거의 진하게 나가지고 위에 수비 미디처럼 그냥 다른 팀을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보니까 로마노도 거의 끝났다고 하더만 프랑스 쪽 현지 기자들도 그렇고 파살리치도 FA로 나오는구나. 30세인 크로아티아 선수는 세리아에서 254경기에 출전해서 52골 29도움을 기록했으므로 자유계 선수로죠. 얘가 공미랑 3-4-3 시스템에서 공미랑 박스투박스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첼시에서 있을 때보다 나갔을 때 멀티 포지셔닝이 많이 발달한 것 같던데. 근데 얘도 내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선수는 아니라 가지고 잘은 모르겠다만 나이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FA 인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여러 포지션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걸 또 봤을 때는 직전감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아탈란타가 또 감독이 가스페리가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유리치였나 그랬는데 체제가 바뀜으로써 이제 나가는 선수들이 꽤 보이네요. 두쿠레가 이번 FA로 나오는구나. 에버턴 경기를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다채롭게 환상적으로 자극적이게 매번 새롭게 빅찬 스미스를 할까 싶은 선수가 두쿠레인데 두쿠레는 에버턴의 강등 방어를 막아낸 결정적인 영웅이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에버튼에서 그렇게 많은 득점 찬스를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날린 찬스들을 보면은 솔직히 좋은 선수라고 말은 못하겠어. 그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신체적인 장점이 되게 뛰어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좀 키가 크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키 185 10번인데 솔직히 창의성이 뛰어난지도 모르겠고 얘는 어떤 면에서 메리트가 확실한지 모르겠네. 내가 이해도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다재다능하다? 나 저 설명에 그렇게 동의가 잘 안 되지 왜? 나 얘한테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본인 팀이 두쿠를 데려오러 간다? 근데 심지어 내가 응원하는 팀이 빅클럽이다? 나는 그 보드진 욕해도 무죄라고 보. 잘 모르겠다 진짜. 그냥 진짜 안 좋은 쪽으로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야 나한테는. 카니 추크헤메카 재능만은 확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주급이 높아요. 높은 건 맞아요. 이 새끼가 그래도 풀시즌 자원으로 나와가지고 쏠쏠해 해줬던 호너 갤러거보다 비쌌고요. 유망주 라인에서 받을 수가 없는 주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기억상 오도이랑 주급이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지금 10만 파운드라고 하거든요. 1억 8,500만 원. 축구의 메카. 근데 그런 이름을 지닐 만한 재능은 있다고 보긴 해. 폴 포그바가 연상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순간적인 센스로 통해서 이런 차이점을 이런 차별점을 안겨다 주는구나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도르트문트 임대를 갔을 때도 부상을 거기서도 많이 당해서 문제지 부상이라는 단점을 안고는 있다만 재능만큼은 확실해서 자신의 팀에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재능.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홈그라운드 되고요. 나이가 2003년생으로 매우 어립니다.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일단은 얘를 원래 데려온다고 엄청나게 언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번에도 마트센 사가랑 비슷하게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쌍놈 새끼들이. 그래갖고 이제 얘는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링크가 나는 팀이 없고 어디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타이리센 2025년 여름 말려오구나. 얘가 운동 능력이 이제 심장 정확히는 인공 제세동기를 달고 나서부터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에서 잘하다가 앤디 캐롤의 살인 태클 레딩하고 FA컵을 뛸 때 그걸 당해버려가지고 그나마 살아있던 불씨가 꺼져버렸는데 근데 이 선수가 나는 근데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보통 유명했던 이 선수의 킥력 세트피스 키커 처리 능력이 메뉴에서 오히려 하향됐던 것 같거든요. 예전만큼의 그 특별한 건 못 느끼겠더라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앤디 캐롤의 살인 태클 이후로 얘의 장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설명이 가능했을 텐데 직전감으로 필요한 팀들은 충분히 데려갈 수 있는 정도? 이 시장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어. 티자니 레인더스 세리에 이번에 올해 선수상 아닌가요? 세리에 올선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부분에서도 올선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잘하고 있는 선수고 나는 셰르키는 모르겠는데 레인더스는 맨시티에 펩이 못 쓰면 범죄라 생각합니다. 진짜 잘해요. 졸라 잘함. 얘 그냥 지금 긴도한 그 쓰고 있는 롤 그대로 줘도 되고 로드리의 파트너로 코바치치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코바치치가 못 나온 상황이 있다. 니코 곤살레스도 못 나온다. 하면 얘 그냥 토벌런치로 쓰면 돼요. 얘 쓰기 진짜 편할 것 같아. 얘는 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AC 밀란이 토날리를 헐값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에가 돼서 후회가 적은 이유 레인더스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플로리안 비르츠. 와 끝판왕 오셨네. 얘 이적료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보니까 온스테인도 그렇고 러버너도 그렇고 말 다른 것 같더만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실패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하지만 의견을 듣지 않아도 그들이 억지인 건 알고 있다. 라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은. 답정 넣은 거죠 사실. 아니 실패 어차피 할 상황이 뭐가 없는데 뭐 내가 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이만한 찬사가 없는 거지. 넘어갈게요. 모건기스 화이트 이번에 맨시티한테 이용만 당하다가 이제 톱사고핑 당한 선수인데요. 제가 노팅엄을 그리즈만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이 선수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아예 그냥 키패스든 뭐 뭐든 그냥 다 잘해요. 그냥 얘 그냥 경합도 되게 잘 뜨고 정말 훌륭한 선수인데 이번에 맨시티 말고는 뭐 보니까 빅클럽에서는 얘를 노리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컨퍼런스 리그를 노팅엄과 함께 나가면서 노팅엄에서 1년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저평가가 많이 되더라고. 근데 이 선수가 저는 울브스의 네투보다 더 가치가 높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뛴 시간도 그렇고 폼의 유지력도 그렇고 1억 유로를 바란다고 하는데 노팅엄 입장에선 그만큼의 가격을 부를 정도로 지켜야 되는 자원이긴 해. 데드볼도 얘가 담당하던데 프리키 처리 능력도 꽤 괜찮아가지고 클래식한 넘버 10한테 비르치를 사올 능력은 안 되지만 강한 니즈를 느끼고 있다. 그럼 얘 사면 됩니다. 사비 시몬스 계약 만료일 2027년 여름. 얘가 계약 구조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 라젠발로 이적을 해가지고 뭐 그거는 딱히 의미가 없긴 하지만 임대 경력을 지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나? 뭐 되게 특이한 조항이 있었던 걸 기억함. PSG가 의린 조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번 겨울 1월에 라젠발로 5천만 유로로 이적을 한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라젠발이 부르는 이적료가 7천만 유로쯤 하는데 얘는 이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암스테르담에서 뛸 때 PSV에서 뛸 때는 이제 왼쪽 윙어로 출장을 많이 해가지고 에르데비스에 득점왕을 해봤던 이력이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이때 그래서 레프트 윙어 보강을 좀 하려고 했었던 아르테타 체제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라젠발의 이선은 걸러라 이런 인식이 있고 라젠발의 공격수는 걸러라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뭐 막 시몬스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얘가 그 벨링엄 비르츠 무시할라 이 정도 급이 아니어서 문제인 거지. 그냥 솔직히 진짜 개잘하긴 해요 얘도. 이번 시즌 조금 헤맸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 전반기 인터내셔널 클래스의 상위권에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맞아 23-24 때 진짜 절정으로 잘하긴 했지. 내가 시몬스에 관해서 얘는 라젠발의 임대 전설일 수도 있겠다. 진짜 그 정도로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긴 했다만 근데 오히려 완전 이적이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폼이 바뀌긴 했음. 로제 체제에서의 라젠발이 확실히 불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어린 선수한테 그런 박한 평가 기준을 다 갖다 대긴 좀 그렇다고 보고 공격형 미드필더 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래프팅이 필요하다 하면은 1순위로 거론될 수 있는 게 사비 시몬스긴 해요. 나이 정말 어리고 그 두 가지 역할을 정말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 무대인 사돌둘둘의 로제 시스템에서도 잘해왔기 때문에 시몬스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상이다. 근데 은근 대가리가 좀 크다.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다. 얘가 은근 좀 그게 있더라고요. 까오가 있더라고. 협상에서도 좀 잘났는데 나 이 정도 받을 만한데 약간 이런 끼가 조금 있더라고요. 약간 니코 윌리엄스의 냄새가 좀 나지 않을까 나중에 나왔을 때. 본인이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마스탄 투어노? 나 얘는 진짜 모르는데. 이번에 진짜 비싸게 갔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저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액수가 4,300만 달러였나? 네, 그랬는데 그게 아르헨티나 리그 역사상 최고 액수라고 하더라고요. 엔드릭도 이번 데려갔는데 좀 아쉬웠던 거 보면은 마스탄 투어너한테도 확실히 좀 물음표가 붙긴 할 텐데 얘도 얼마큼 잘할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당장 잘하는 거를 보는 건 좀 가혹할 것 같고 아마 한 올해부터 다음 시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는 은근 평범하던데. 아센시오 계약 1년 남았구나. 이번에 보니까 아스톤빌라에서 옛날에 조짜님이라 그래갖고 왕자님은 맞는데 진짜 족같이 축구한다 그래서 욕 개먹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런 멸칭이 달렸던 거를 본다면은 축구 실력에 관해서 다 기대를 안 하게 될 텐데 근데 이번에 그 멸칭을 완벽하게 떨쳐낸 활약이 아닌가. 정말 잘해가지고 스찌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아스톤빌라에서 보여준 내용들을 보면은 스찌라는 친구가 전혀 안 어울려. 정말 잘했어. 아센시오한테 정말 분위기 대신 분위기 전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커리어의 가치를 올려주는 29살이고 계약 기간 1년 남아가지고 이번에 이적을 하게 되면은 그 팀으로 종신을 하는 게 사실상 확정이 될 텐데 만약에 왼발잡이 우윙이 필요한 직전감이 필요하다 하면 질러볼 만한 자원은 많은 것 같아. 근데 얘가 연봉이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PSG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레알에서도 뛰었었고 이게 커리어가 좀 확실히 다채로워서 데려가는 팀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꽤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누가 데려갈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링크가 뜨고 있진 않아가지고 라이안 셰르키 이번에 유로파리그 도움왕이죠.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확정 지었는데 이적료가 3,650만 유로밖에 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랬던 선수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윙어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다만 중앙에서 가장 좋은 파괴력이 보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기억상 내가 얘를 한번 분석하려고 알아봤을 때 드리블 지표가 진짜 엄청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경기 장면들을 보면은 얘가 그 또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빠져나가는 스킬들이 정말 다채롭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상 맨시티랑 이제 링크가 확실하게 진해지니까 사람들의 주목도가 확 올라갔는데, 그때 나왔던 경기가 또 이제 UEFA 네이션스 리그거든요. 그때 또 무쌍을 찍으셔가지고 지리긴 하더라. 생각보다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다채로워. 중거리, 뭐 스탯 생산, 드리블, 키패스, 크로스 다 되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기대감을 조금 충족하지 못했던 게 지난날의 셰르키였다면은, 요즘은 확실히 어린 나날들의 기대치를 딱 충족시키는 활약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상승세가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폼에 관한 극복이 좋아 보여가지고 맨시티에서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볼란치나 뭐 사이드 미드필더로 뭐 적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펩이 어떻게 쓸지가 정말 궁금한데, 보니까 뭐 메뉴 죽여버리겠다 이런 인터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좀 와전된 것 같긴 한데 워딩 자체는. 어쨌든 이딴부터 화끈했던 셰르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릭스 대체 왜 내려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감이 안 오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선수입니다. 넘버 10에서만 뛰어야 되고, 본인이 스페셜리스트로 활약을 하면서 이 팀의 전반적인 공격 작업을 본인이 모두 주도를 하고, 본인 링커 역할을 하든 드리블을 하든 슈팅을 하든 스탯을 쌓든 지가 좆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새끼인데, 일단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말씀드리지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뱀 새끼예요. 가자마자 분명 이 클럽은 자신의 드림클럽이었다고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임대를 가게 됨으로써, 아니면 어느 팀으로 가겠다고 개깽판을 부림으로써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이고, 똑같은 레퍼토리, 그냥 same old story 또 나올 거야. 또 생각보다 이 유래가 길거든요. 알레티 팬들, AC 밀란 팬들, 바르셀로나 팬들, 그리고 첼시 팬들 다 똑같은 이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뭐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그냥 뭐 사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은 하겠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는 거겠지. 슬슬 본인의 주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펠릭스는. 아니면은 좀 애정결핍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얘는 축구 실력보다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점이 더 많이 드는 선수라서 넘어갈게요. 파블로 사라비아 이번에 FA로 나오는구나. 나이가 33. 가끔 원더골 장면들이 꽤나 인상 깊게 남았던 선수로 기억하는데, 아 얘는 이미 거의 카타르 갔어요? 저는 얘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냥 땜빵만 존나 뛰었거든요. 나 얘는 세비야 시절 말고 기억이 없는데. 일단 패스. 크리스토퍼 은쿤쿠 씨발. 라젠발 라입시 산의 실패를 말을 했을 때 전례 중에 가장 위대하고 끔찍한 세 명의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케이타, 베르너, 그리고 은쿤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보는 게 은쿤쿠라고 보긴 해, 나는. 야, 이게 보증된 수표, 검증에 검증을 거친, 그리고 현대 축구에 특화되면서 멀티 포지셔닝까지 가능한 각종 온갖 그 긴 거가 붙을 만한 선수가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이제 은쿤쿠를 보면서 또다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레프트 윙이랑 공격형 미드필더하고 스트라이커까지 모두 겸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하면 은쿤쿠 데려가면 되긴 해요. 얘는 메잘라도 옛날에 PSG 시절에 본 적이 있었고, 멀티 포지셔닝에 가장 큰 특화된 재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기술, 기본기가 좋은 축잘잘형 선수긴 한데, 근데 요즘 첼시에서 보면은 멘탈이 개털린 모습밖에 안 나와가지고 첼시에서 경기는 스카우팅 지표로 쓰시는 건 안 좋다고 보고요. 이 선수를 데려오고 싶고 스카우팅 지표를 쓰고 싶다 하면은 첼시 1년 차나 아니면 라젠발 시절의 지표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앙 페드로랑 되게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선수 또한 이제 프랑스 대표팀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하고 링크가 나는 팀이 있다면 선수 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일 거고, 팀도 첼시도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긴 하겠는데, 주급이 4억 중반쯤이라 가지고 냉정하게 팔 수 있는 팀이 바이언하고 PSG 정도? 근데 바이언도 얘를 노릴진 모르겠고, PSG는 그나마 가능하겠다. PSG는 퍼스널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느 PSG 팬분은 와가지고 은쿤쿠 데려오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가지고요. 축구적인 기능으로는 정말 설명할 게 긍정적으로 많은 선수인데,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과정이고 이론이지, 결과가 다 박았는데 그걸 어떻게 좋게 보겠어. 하비일리언 얘 나와요? 안 팔 거라는 말 많던데. 리버풀의 팀그로운하고 홈그로운이 모두 다 되는 자원 아닙니까? 얘는 유망추티를 못 벗었지 진짜. 03년생이면 슬슬 유망추티를 벗었다라는 느낌이 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전혀 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정체되는 걸 떠나서 진짜 폼이 하락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얘는 나가리에 나가리를 거쳐가지고 분명히 나오긴 하겠네, 그렇게 되면. 얘의 장점으로는 클러치랑 쇼맨십이랑 역발 크로스 정도? 나머지는 솔직히 얘가 어느 포지션에서 확실히 뛰어야 될지 확신이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넘버 10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마저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두각인지도 모르겠고. 홈그로운이 필요하고, 아마 내 생각에는 홈그로운이 필요한 중위권 팀에서 사가지 않을까? 냉정하게. 케빈 데브라이너, 노약자 베러리그라고 할 수 있는 세리에로 갔죠. 에이징 커브의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리아를 갔기 때문에 애슐리 형도 살려냈고 산체스도 살려낸 리그로 가면은 뭐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소한 기대감을 안고
케빈 데브라이너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바에나, 얘는 진짜 모르는데. 보니까 풀백 뛰드만. 바에나랑 피노가 비아레알의 자랑인가? 2001년생이구나. 잘 모릅니다. 열심히 하시잖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은베모. 최근에 은베모에 관해서 제가 메뉴에 왜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을 한 것처럼 좀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아니라 메뉴를 떠나서 그걸 되게 싫어요. 개인적으로 어느 팀이 본인이 원래 1순위로 생각할 포지션이 아닌데 이 선수가 나왔네 싶어가지고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은베모 딜에 관해서 메뉴가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스트라이커 매물이 없어가지고 얘를 노리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려서 안 지르는 것도 있다고 봐가지고 사릴만한 상황인 것도 맞고, 수비형 미드필더나 스트라이커 쪽이 더 급하다고 한다면 그쪽에다가 더 빠르게 작업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노리는 게 은메모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을 한 거지, 얘를 데려왔을 때 무조건 별로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가지고. 1000억급은 되죠. 역발 킥옵션 확실히 되고, 찬스 메이킹도 정말 뛰어나고, 어시스트도 많이 올렸고, 무엇보다 득점 지표는 괴랄하고요. 중거리 원더골, 그리고 뭐 오버헤드킥 원더골 이런 것도 넣어본 적 있고, 태빈이나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좋은 선수는 맞는데 어쨌든 뭐 웬만해서 메뉴로 갈 것 같거든요. 좋은 기량 기대해 보겠습니다. PK를 제외했을 때도 득점 지표가 꽤나 뛰어나가지고 이게 은베모의 가장 자랑스러움을 설명하는 지표죠. 이거 아마 메뉴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가 되지 않나 싶을 텐데, 은베모랑 쿠냐가 메뉴 위에 있으니까. 그다음 안토니네? 얘 얼마쯤 할라나? 3천만 유로? 거의 1억 유로에 달하는 이적료를 갖고 무드릭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프리미어리그를 입성을 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가 극초반만 생각하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암울하게 그지없는 메뉴의 잘못된 영입을 말하는 대명사가 돼버린 안톤인데요. 베티스에서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어딘가에선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베티스의 완전 영입 옵션 말고는 구체적인 링크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약스에서 함께했던 테나우가 레버쿠젠에서 데려간다는 말도 있긴 한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고,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리 윌슨,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죠. 프리킥 개잘 찹니다. 계약 1년 남았구나. 나는 풀럼에서 정말 인상적인 선수들 많긴 한데 이번 시즌에 해리 윌슨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인 얘는 어느 팀한테 권장하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넘어가고요. 포화도는 모르겠다. 이거 진짜 넘어갈게요. FA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할 뻔했던 선수이자 스탯 생산에 굉장히 능하고 과르디올라 체제의 황태자이자 맨시티의 수많은 다득점 지표이자 그리고 3연속 리그 우승 플러스 잉글랜드 대표팀의 10번의 상징이면서 미친 체력과 클래식한 윙어로서의 정체성, 스탯 생산력도 뛰어나고 등등이 다 없어져 버린 선수 스털링입니다. 계약 2년 남았고요. 계약 기간 2년 남은 상태에서 주급은 무려 5억 7천을 쳐받아가는 미친 하마 새끼인데, 이 선수가 대체 어디로 팔릴지는 모르겠네요. 심지어 본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가지고 사우디로 안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매물로 나오긴 했는데 대체 어디로 갈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남은 건 엉덩이 말고 없어. 이런 선수는 사우디 말고 진짜 갈 데가 없는데 뭐 터키를 가야 되나? 터키도 이슬람 아니에요? 거기도 안 가려고 할 텐데. 지금 요즘 보니까 터키가 좀 떠오르더라고. 얘 진짜 어디다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진짜 감이 안 온다, 감이. MLS? 네, MLS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떠오르지가 않네요. 쿠두스, 왼쪽 측면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펄스9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좋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쿠두스. 스탯 생산 능력도 꽤나 좋고요. 경합 지표에서도 꽤나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스위스 군용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듯이 완성형 이선 자원을 원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웨스트햄이 판매에 꽤나 협조적이거든요. 아직까지 링크가 나는 팀은 첼시 말고 없긴 한데, 토트넘 허스퍼도 충분히 난 데려오면 너무 좋을 거라고 봐. 토트넘 허스퍼가 난 사실 은베모도 좋긴 하지만 은베모 사실상 못 데려올 것 같거든요. 메뉴를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나는 토트넘 허스퍼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매물 쿠두스입니다. 얘를 데려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프랭크가 정말 좋아할 선수라 생각함. 은베모를 놓치게 됐을 때 은베모랑 유사한 선수를 찾는다고 하면은 난 쿠두스, 난 가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쿠두스는 이번 PL 이적 시장에서 은베모 다음 차선책으로 아마 분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뉴캐슬도 라이트 윙에 대한 시급함을 드러내면서 이적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면은 은베모로 놓쳤으니까 아마 쿠두스한테 가게 될 것 같고, 토트넘 또한 은베모로 놓치게 되면 쿠두스로 가게 될 것 같고, 이 경쟁도 볼만할 것 같아요. 와, fucking 마커스 래쉬포드. 마커스 경험 오셨습니다. 메뉴와의 계약은 3년이 남았지만 메뉴에서의 그의 선수 생활은 끝난 듯합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아스톤 빌라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최고 기량을 보여준 선수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아직도 바르셀로나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바르셀로나에 넣어달라 이러면서 그 캄프누 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얘는 바라는 게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 것 같거든요. 피지컬 정말 뛰어나고 유사시에 스트라이커처럼 뛸 수 있는 투톱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보니까 아스톤빌라에서 뛰는 거 보면은 전방 압박도 진짜 열심히 하더만 메뉴에서 그냥 성실하게 안 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뿐이지. 게다가 프리킥 능력도 꽤나 잘 탑재가 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28살 에다가 이선 자원의 성질이 강한 피지컬 능력, 그러니까 신체 능력, 달리기라든가 탄력 쪽에서 강점을 많이 드러내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라 가지고 에이징 커브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에이징 커브가 왔을 때 미천이 드러나기 쉬운 유형인 건 맞아가지고 얘가 받고 있는 주급이 5억이 넘죠? 5억 5천인가 그렇죠? 그 정도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선뜻 누가 제시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닌가. 솔직히 얘를 살 바엔 디아스를 사거든요. 얘가 어디로 갈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메리트는 확실한데 몸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모르겠어. 윌리엄스, 지금 최근에 소식이 떴죠. 로만 오피셜로 이 친구는 뭐 바르셀로나랑 강한 그린라이트가 뜨고 있다. 주급 6억이라는 그런 의지를 불사하고 자아를 없애고 이제 바르셀로나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윙어로서의 정체성에 있어서 정말 뚜렷하고 이보다 더 뚜렷한 선수가 21세기에 태어난 선수 중에 매물로 나온 선수로는 없어요. 호드리고가 지금 매물인지는 모르겠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 것 같고, 니코 윌리엄스는 적어도 나는 솔직히 티어로 봤을 때 나는 바르콜라랑 이제 동갑이니까 비교를 해본다고 할 수 있는데, 바르콜라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굳이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진짜 다채로운 창의성 면에서 얘를 넘을 수 있을 만한 21세기의 레프트윙 재능 별로 없다고 봐가지고, 얘가 바르셀로나를 가면은 바르셀로나 공격진은 진짜 질투가 많이 날 것 같아. 왼쪽에 니코 윌리엄스, 하피냐 있고, 가운데 레반도프스키, 오른쪽에 야말. 홀리 쉣. 솔직히 나는 이거 거의 거피셜이라고 보거든요. 바르셀로나 뭐 1대1로 복귀했다는 뭐 라포르타의 말도 있으니까 아마 갈 것 같은데, 니코 윌리엄스는 그냥 스페인 국대 경기 한 편 보는 게 나아. 그게 더 편해요. 그럼 딱 가면 와요. 아, 이런 선수구나.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거 보는 게 더 편해요.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잘 되는 스타일의 선수여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설명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호드리고는 지금 솔직히 매물로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항상 말하지만 얘는 지금 매물로 나올 만한 그 이유가 좀 불안전하다 생각해요. 애초에 감독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훌륭한 클럽에서 그렇게 좋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나온다? 굳이 이적을 선택해야 될 상황일까? 레프트윙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라이트윙에서 알론소가 잘 각성을 시켜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사실 레프트윙, 라이트윙 이게 중요한 걸까? 레프트윙으로 가면 주인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레프트윙을 주장하는 거지, 그냥 어느 포지션에서 뛰든 얘는 그냥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중 있는 멤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솔직히 지금 그냥 딱깔이잖아.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아이솔레이션 딱깔이잖아요. 스탯 쌓는 거는 슈발, 음바페랑 비니시우스가 다 하고 그냥 드리블 발사대, 컵백 발사대, 이지랄만 하고 있네? 개빡치네, 나갈래 이거지. 레알한테 빡쳐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나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얘는 나간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나는. 그리고 호드리고가 나왔을 때 지르는 것도 전에 호드리고 딜레마 영상으로 다루긴 했다만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레프트윙 지표가 없는데. 얘 나온다고 희망 갖는 사람 아스날 팬밖에 없다고? 근데 가져야죠. 지금 레프트윙어 보강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아스날 돈 많다 하고 딱 나왔는데 지금 올레가 막상 없잖아. 니코 안 온다 그러고, 레앙은 너무 비싸고, 호드리고만 나온다고 하면 바로 누른다, 이 상황 나오니까. 바이어는 오히려 바로콜라 쪽도 보고 있고, 그리고 레앙하고도 연결 많이 돼가지고 아스널에 비해서 차선책을 따로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호드리고를 가장 많이 원하는 팀은 아스날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호드리고가 훈련 복귀 이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호드리고가 스토리로도 지금 나오는 이슈도 싹 다 가짜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호드리고가 그렇게 이제 자신이 밝힘으로써 이슈가 한번 사그라들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슈가 됐던 거는 좀 공식력이 덜한 쪽에서 나왔거든요. 또 그걸 믿기도 애매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호드리고를 기대하는 게 더 현실성이 높지 않나,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제이미 기튼스 첼시를 가고 싶어하죠. 첼시 말고는 딱히 구체적으로 연결된 팀도 없어가지고 웬만해선 첼시로 갈 것 같긴 하다만 이적료 견해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도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데려왔으면 좋긴 해요. 나는 이 선수 좋게 보긴 해가지고 폭발적인 스피드 빠따 좋고 뭐 그런 것들. 첼시를 오기 전에 뭐 막 워크에식 관련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첼시 뱀 새끼들 많이 데려왔습니다. 뭐 루카쿠랑 펠릭스라고 해가지고 교화가 실패한 쌍놈 새끼들도 있긴 하지만, 포파나라든가 치렐이라든가 엔소 페르난데스도 그렇고 카이스도도 그렇고 각각 선수별로 기존 팀에서 이제 씹새끼 짓을 하다가 온 애들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교화가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진 걸 봤을 때는 기튼스도 와가지고 뭐
금쪽의 짓을 했던 거를 이제 멈추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전례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이적 시장에서 확실히 합리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은 맞아. 가격이 합리적이 아니라서 문제지. 일단 이 선수도 웬만해서 첼시로 갈 것 같고 워낙 많이 다뤘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나브리. 얘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폼 폭락한 애 아닌가? 맞죠? 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자친구가 바람 폈었나? 이별 자체가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함. 그리고 그 트래블 시즌 이후에 몸 관리가 그것 때문에라도 있어가지고 잘 안 돼서 완전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NTR에 임신까지 됐어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는데 그 바람남이랑 임신 애를 가졌어? 좀 심할 만하네. 진짜 트래블 시즌 때 기가 막혔는데. 와... 지금 폼이 많이 떡락을 했고 지금 고주급을 갉아먹는 쥐새끼로 남아있죠. 그 취급 자체는 진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밑에 있는 그릴리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그나브리에 비해서는 그나마 할 걸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시티 팬들은 뭔 개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릴리시를 기용했을 때도 센스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꽤 있어가지고 축구 자체는 아직까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시스템에 녹아들지 못했고 그리고 주급값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많이 먹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릴리시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2년이 남아가지고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아가지고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맨시티가 무려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존 주급 자체가 5억인가 하죠.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안 팔리지 않을까 싶은 수요는 있어 확실히. 그리고 맨시티의 판매 의사도 확실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적인 패키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해가지고 이적 가능성이 또 애매해서 마테우스 쿠냐 저는 말씀드리지만 메뉴가 데려올 수 있는 레프트윙 옵션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정말 잘 데려왔고 지금 시스템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되는 선수가 저는 쿠냐라고 생각하거든요. 3-4선 시스템에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겸할 수 있는 선수를 구한다는 거 이게 지금 수식어조차 엄청 긴 걸 보면은 정말 구하기 힘들어 이런 선수. 근데 지금 시장에서 나온 매물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게 구한 게 쿠냐. 왜냐면 쿠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모리미 시스템이 정말 좀 부합되기도 하지만 주급도 그 이적료도 합리적이면서 PL에서 쌓인 연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PL에서 검증이 됐냐 마냐도 연차가 있고 연속성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져. 이 경력에 대한 가치가. 쿠냐는 그 모든 걸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울브스에서 보여줬던 지표들이 굉장히 이제 메뉴에서도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쿠냐 메뉴 정말 잘 내려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잘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거 완벽했습니다. 이 딜은. 여기서 봤을 때 대충 보이잖아. 메뉴가 원하는 포지션 분포도가 딱 이거예요. 딱. 네. 이게 제일 완벽합니다. 얘 망한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음. 어느 이적이나 다 망할 수가 있잖아요. 비르츠도 망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얘가 망한다? 와, 그럼 난 진짜 메뉴는 그냥 분석 포기하겠습니다. 얘 망하면 진짜 모르겠음. 앤서니거든, 뉴캐슬 유나이티드. 재계약을 해버림으로써 나갈 가능성이 워낙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얘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거 치고는 은근 빅클럽들하고 링크가 꽤 뜨긴 뜨거든요. 근데 현준아는 EPL 레프트 윙어 중에서 3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얘가 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윙어인데 동료 활용을 너무 잘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윙어는 동료 활용이라는 테마라기보다는 그냥 개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막 2-3명 제끼고 막 3명 제끼고 들어가고 솔로걸 뽑아내는 막 그런 연출을 보통 기대하곤 하는데 근데 고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출도 가능하긴 하다만 동료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능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가격이 매우 비쌀 겁니다. 홈그로운에다가 2001년생 그리고 레프트 윙어라는 희귀성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되고 있고 게다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를 나감으로써 얘를 팔 이유가 사라짐. 그래갖고 얘는 뭐 안 나온다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하고 제이든 산초 계약 만료일이 2026년인데 뭐 연장 옵션이 1년이 있긴 합니다만 주급이 일단 4억 7천인가 정도 이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의 기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 기미는 보이고 있으나 결국에는 그 근처까지 계속 못 가고 있는 게 냉정한 현실인데 현재 나폴리랑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뭐 급여변에서도 합의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초는 나폴리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 좀 있고 그래서 메뉴 팬들 입장에서는 매각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거는 같으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정도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만족이 되는 딜은 아닐 겁니다. 그냥 얘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될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요. 킥옵션이나 스탯 생산에 있어서 능력이 워낙 떨어진 게 문제지 기술적인 면, 드리블이나 전술 이해도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살아있음. 확실히 산초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높은 가장 좋았던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스탯 생산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게 너무 크지. 안수파티 바르샤 재정에 있어서 장부에 있어서 셀러리캡 이슈에 있어서 가장 빨리 쳐나가셔야 되는 선수님이시죠. 넘버 10을 빠르게 야말에게 갖다 바쳐라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뉴스 출신인데 이렇게 욕먹기도 쉽지 않거든요.
욕 개먹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모나코로의 임대 이적이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곤 있으나 이게 파토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난 사실 연골이 없는 상황인데 윙어가 얘가 어느 시장으로 가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부정적인 이프로만 똘똘 뭉쳐 있어요. 내가 방금 말했던 이 디메리트 때문에. 그래서 파티는 만약에 완전히적으로 어딜 가게 됐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 높다? 그건 기적에 가까운 게 아닌가. 네이마르 같은 몸 아니냐고요? 네이마르랑은 차원이 다르지. 네이마르는 그냥 많이 다치는 거고, 파티는 연골이 없다니까. 무릎에 반월판이 없어요. 왜 없냐면 수술을 2번을 했나 3번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 진짜 완전 재앙 같은 경우인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순수 뼈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끼리 갈리는 현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무릎 진짜 곱창난데, 은퇴한 말년 선수들이 전성기 시절에 연골을 무리시키는 동작을 많이 써가지고 이 연골이 다 소모돼서 나오는 현상으로부터 보통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이게 지금 고작 20대 초반한테 나온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자, 비토르 요케레스. 지금 생각보다 이제 유럽에서 왕따가 돼갖고 많이 당황한 요케레스. 커번트리 시티에서 이제 포르투갈로 이적을 해가지고 계약이 3년 남은 상황인데요. 2028년까지. 최근에 이제 클럽하고 6천만 유로에 나갈 수 있게끔 신사협정을 맺어놨는데 그게 어겨져가지고 많은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뭐 포르투갈산이라고 해갖고 이게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거품인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있긴 하지만, 근데 39골 7어시였나요? 그 스탯은 진짜 말도 안 되긴 하거든. 진짜 말 안 되긴 하거든요. 66경기 출전해서 68골 17어시, 저 중에 반만 기록한다고 쳐. PL에 와가지고 66경기 34골 8어시 이렇게 한다고 쳐도 진짜 좋은 기록이 맞아. 그래서 많은 이들한테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얘의 문제는요, 포르투갈 리그가 옵타상에서 2부 리그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그 차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얼마 차이 안 난다고 봤던 걸로 기억함 나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요케레스의 스탯을 그렇게 많이 안 좋게 볼 수 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거든, 나처럼.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나는 되게 좋은 선수라 생각하고, 적어도 매뉴얼 시스템에서는 잘 적응을 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얘가 요구하는 주급이 또 높아가지고 이 주급 액수에 관해서 얼만큼 협조적으로 굴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적 가능성이 딱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스포르팅이 이적료에 관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버려가지고 개인 협상 근처까지 가지도 않는 상황이라, 지금 유케레스가 정확하게 이 주급에 관해서 타협할 의지가 있는지 이게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설마 만약에 뭐 타협할 의지가 있고 가격이 6천만 유로에서 7천만 유로 사이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느 팀으로도 무난하게 이적이 가능하다고 보여짐. 조나선 데이비드, 얘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수요가 없거든요. 25년 여름에 나온 선수고 이게 진짜 쓸데없는 선수다, 얘는 사오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에 비해서 난 괜찮게 보는 편이야. 포처라고 하긴 하는데 포처라 그래서 뭘 다 못 차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차요. 괜찮아. 그 정도로 뭐 안 좋게 볼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에, 내 말에 반대되는 의견의 근거가 될 정도로 너무 안 떠요, 링크가. 그건 또 있어. 인기가 너무 없어요, 얘가. 얘도 요구 주급이 비싸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링크집은 알만한데 한번 접촉을 해가지고, 얘가 진짜 생각보다 진짜 엄청 영리한 스타일의 선수거든요. 골밖에 못 넣는다고 하는데 공격수가 스치라도 되는 게 어디야, 솔직히. 일단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벤자민 세슈코,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꾸리는 팀들에 있어서 가장 메이저한 타깃이자 가장 탑 타깃이 되고 있는 세슈코인데, 계약 기간은 무려 4년이 남은 상황이고요. 8천만 유로나 7천만 유로쯤에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또 신사협정을 또 유케레스랑 동일한 상태로 어기임으로써 이제 이적이 좀 불발되고 있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뭐 사람들의 평이 안 좋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너무 좋게 보는 게, 신장 대비 기술이 너무 좋고, 그리고 신장을 활용할 줄 안다는 이 두 가지 특장점, 거기에 더불어서 국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헝가리의 케르케즈를 두고 말했던 것처럼 얘도 슬로베니아? 야, 유로 가가지고 뭐 조별리그 이상 가겠냐? 무조건 빨리 복귀하고요. 월드컵 못 나갑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구단의 장점이 있어요. 얘가 또 안 망가질 테니까 그만큼.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 특장점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결함으로 느껴지고 있는 피지컬 활용도 인상적이고, 아까 국적도 있고, 한대 몸값 때문에 지금 뭐 투톱에서 많이 뛰고 있는 선수라 가지고 원톱에서 입증이 잘 안 된다? 솔직히 난 이거 잘 모르겠어. 얘 원톱에서 뛰면 잘할 거라고 전 보거든요. 왜냐면 쓰기 단순해가지고 그냥 전봇대 그냥 세워놓고 그냥 크로스 존나 올리고 앞에서 그냥 포스트 플레이만 하라고 시키고, 이선들 쪽으로 재미 보다 보면은 셰시코도 분명히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톱에서도 잘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나오긴 해야 될 텐데 나오질 않으니까, 예.
네, 그렇고 있고. 첼시의 델랍 너무 잘 데려왔죠. 제가 진리도록 녹음기 마냥 말했는데 첼시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유연한 행보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 당사자. 3천만 파운드 영입이 됐는데 당장 내일 팔아도 6천만 파운드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델랍이죠. 굉장히 요케레스랑 난 유사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작은 요케레스를 싸게 데려왔다라고 난 자신하는데 좀 걸리는 점은 PL에서 입증한 지표가 짧다라는 거? 단순 플루크적인 모습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PL 올해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그 포텐은 엄청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얘도 약간 니코 윌리엄스랑 비슷한 느낌인 게 이스위치 타운에서 진짜 체력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앞에다가 롱킥 때려놓고 얘 혼자 알아서 다 하라고 시키거든요. 이제 볼 때마다 불쌍해 뒤질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얘도 진짜 정말 박한 경험을 많이 해봐서라도 어렵게 큰 친구라서 무난하게 첼시에서 잘 적응할 것 같아요. 가성비적인 면모를 봤을 때도 실패 확률이 낮지. 보통 실패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고려하곤 하니까 너무 잘 데려왔습니다. 와킨스 얘 나오긴 하냐 근데? 수요가 있긴 할까? 아스날에서도 원래 2순위 타겟으로 점쳐졌다가 3순위로 밀린 것 같던데 3순위가 아니라 아예 안 노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얘는 뭐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은? 솔직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의 스트라이커긴 해요. 이선처럼 달리기가 빠르고 뒷공간을 파먹는 유형으로 보통 이 선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킨스는 그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특징이 있을 거면 스탯을 잘 기록해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 마네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저조했던 시즌이라서 슬슬 에이징 커브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폼 하락이 보인다? 누가 노리나?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냉정한 평가라고 생각함. 그 다음이 두산 블라우비치 이 새끼 이거 계약 1년 남았거든요. 주급이 마지막 시대 1.4배인가 1.3배가 되는 조항이 있대요. 이건 무조건 FA로 나올 것 같거든요. 지 인생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그 높은 주급 한 7억쯤 돼. 이거 다 처먹고 나서 나오잖아요. 26살 FA 어디든 갈 수 있음. 이게 돼버리니까 얘는 지금을 볼 게 아니라 다음 여름을 봐야 될 것 같아. 얘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에이전트가 정말 거래를 잘한 케이스죠. 이런 그 내가 방금 말했던 이제 계약의 마지막 시즌 조항도 그렇고 그리고 에이전트 피로도 130억인가 챙겼고요. 그 에이전트가 이 주급도 기본급이 5억인데 지금 7억으로 펌핑되기 직전이죠. 나오는 기간도 26살. 에이전트가 이거 다 설계했을 거 아니야. 미친 것 같아. 얘가 왜 그러면 지금 기량이 아쉽냐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탈장 이슈 때문에 완전 몸이 맛이 갔거든요. 그게 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탈장을 안고 뛰기도 하고 해가지고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고 얘는 원래 신장 대비 유연한 기술 그리고 미친 빠따 왼발 얻어 걸리면 맞대 슛 맞을 준비해라 뭐 이런 식의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너무 왼발 가게만 의존을 하면서 슈팅 창출 기술들은 너무 진부하기 그지가 없고 쉽게 공략을 당함으로써 기량이자 실적 같은 게 완전 처박아버린 케이스인데요. 블라우비치를 지금 데려갈 거면은 블라우비치가 원하는 주고 막 6억 7억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5억 정도는 지금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럴 주급에 누가 데려감? 밀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뜸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얘는 웬만해서 안 나올 것 같고 에키티케 얘도 안 나올 것 같은 게요. 1억 유로 지금 가장 현대적인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슈코는 순정이라고 한다면 에키티케는 현대적이야. 세련됐어요. 키가 큰데 기술이 진짜 좀 볼테마데 보고 누가 질라탄처럼 볼 찬다고 하는데 저는 에키티케도 그과에 속한다고 생각하긴 해요. 빠따에 관해서는 연속성이 좀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중거리 슛 샘플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 축구에서 퍼스트 나인 시스템에 적응을 할 수 있으면서 클래식한 넘버 나인 역할까지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감독 입장에서 너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라 가지고 근데 리셀을 보통 고려하는 유망주가 1억 유로를 뛰고 있으면은 저건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팀들이 다 손을 떼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련됐기 때문에 구원자가 부족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원하는 팀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함. 지금도 첼시가 발 뺐을 때 메뉴가 꼬였던 것처럼 또 누가 꼬일 수도 있겠죠. 다르빈 누네스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높은 인물인데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알레티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렇고 밀란도 그렇고 저 원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프레임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프레임이 점점 정당화가 되고 있고 점점도 아니고 이미 정당화가 된 것 같고 비찬 스미스 지표는 너무 높기도 하고 얘한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은 피지컬 이거 말고 없음. 후반 들어왔을 때 조커로서의 능력은 너무 좋긴 한데 얘 이정료를 생각하면 조커로 활용할 게 아니라 그냥 클래식한 넘버 9으로 선발로 박았을 때 효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누네스도 그렇고 브로야도 그렇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피지컬이 좋고 신체 활용 능력이 좋아버리면 그리고 넘버 9이면 감독들한테 그 순정이 크게 작용하나 봐 진짜. 얘는 어떻게든 내가 살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누네스도 그렇고 브로아도 그렇고 그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들이 비슷하게 묶이는 신체적인 쪽으로 묶이는 애들은 어떻게든 수요가 있더라. 신기해요 참. 비사 이번 시즌에 리그 11골 넣었고요.
지난 시즌에 스탯 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매 시즌 성장하고 있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은베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는 뭐 재계약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 계약 1년 남아가지고 FA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계약에 관해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에 따라 이 선수의 상황이 바뀔 것 같긴 함. 위사가 왼쪽 윙어를 겸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피니셔로 보여지고 원한다면 원할 수 있겠다면 이 선수도 딱히 링크는 보진 못했어요. 아마 재계약각을 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재계약에 관한 소식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물음표 투성이. 근데 뭐 시즌은 시작하기 꽤 많이 남아가지고 이적 시장이 많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업데이트 봐야 될 것 같고 에메가 FM 본자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신성인데요. 첼시가 나중에 데려올까 싶었지만 이제 델랍을 데려옴으로써 얘가 첼시에 올 것 같은 일은 웬만해서 줄어들 것 같은 느낌? 얘가 키가 되게 큰데 달리기가 빠르고 이선처럼 뛰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매력이 있는 선수라고 들었는데 2003년생 나이가 어리고 아마 안타깝지만 첼시에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고 다른 팀으로 가가지고 브루어나 누네스한테 느꼈던 그런 니즈를 얘한테 충족시킬 수 있는 느낌이 아닌가. 아마 한 중위권 팀으로 한번 쭉 갈 것 같은데 얘도 정확히는 아는 선수는 아니라 가지고 넘기고. 라스머스 호일룬 생각보다 수요가 있거든요. 이 선수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인테르나 뭐 유벤투스, 나폴리 이쪽으로 링크가 뜨고 있는데 세리에 팀들이어가지고 기본적인 이적료는 당연히 낮고 임대로 보통 알아보고 있는 추세고. 근데 임대일만 한 게 얘가 한 짓이 있어가지고 얘를 완전 이적으로 대체 누가 데려가려고 하겠냐.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발전의 이 정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솔직히 좋게 보기 힘든 구석이 너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선수 어딜 갈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메뉴에서는 얘 내보낸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가지고 근데 얘의 특장점이 진짜 뭔지 모르겠어. 그나마 전술 2회도 정도? 전술 2회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봐. 빅터 오시맨 얘는 뭐 다 잘하는 거 알지만 다 알죠. 주급이 존나 높은 게 문제라는 거. 지금 최근에 계속 진리도로 말하고 있지만 연봉 5천만 유로를 지금 제안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내용은 없어요. 아라을리한테 받은 제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유럽으로 이적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의외의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의 미래는 여전히 연상이 안 됨. 얘가 요구 주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팀들도 지금 섣불리 도전을 못하고 있고 갈라타사라이가 얘를 완전 영입하는 게 오히려 현실성이 있을 정도로 유럽 쪽에는 지금 딱히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구원 중에서는 가장 잘하죠 사실. 순정픽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순정픽 이삭은 현대적인 스트라이커라고 치면은 얘는 순정픽이야. 신체적인 장점 딱딱 살려가지고 뚝배기 빡 침투 빡 빠따 빡 이렇게 박는 앤데 그런 순정픽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는 거 진짜 그 연봉 하나 때문에 돈 때문에 얘도 누가 데려갈지 진짜 모르겠어. 아라알리는 본인이 거절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갈 팀이 갈라타사라이는 얘가 안 갈 것 같은데 진짜 어디 갈라나. 이 연봉 지급할 수 있는 팀 내가 봤을 때 PSG 말고 없거든요. 근데 PSG도 얘를 살 이유가 없는데